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편안한 영법은 어떤 건가요? 대부분 자유형 아니면 평형을 꼽으실 건데 체력을 아끼면서 수영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법은 바로 평형입니다. 하지만 평형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실력 차이는 매우 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평형을 잘하는 분들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평형을 못하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보면서 안되는 것들을 적어뒀다가 수영장에 가서 직접 따라해보시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영에 미치다 한 달 조회수는 220만 뷰가 나오지만 구독 안 한 비율이 81%나 되는데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평형 잘하는 분들의 특징 첫 번째, 팔을 모아주는 동작 요령. 평형은 다른 영법과 달리 스트로크 동작에서 뒤로 밀어주는 피니쉬 구간이 없어 스트로크로 속도를 내기가 매우 어려운 영법입니다. 하지만 평형을 잘하는 분들은 하이엘보를 만들어준 다음 모아주는 동작 때 강하게 채줘서 몸통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평형 요령이 없는 분들은 모아주는 동작에서 강하게 채주지 않아 몸통이 앞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앞으로 밀고 가는 모습을 보이죠. 스트로크 동작에서 팔을 강하게 채줘서 몸통이 앞으로 빠르게 넘어갈 때 좋은 점은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글라이딩 동작에서 유리하고 호흡 이후 리커버리로 넘어갈 때 몸통의 저항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한 연습 방법으로는 스트로크 할 때 강약 조절과 몸통 반동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캐치와 하이엘보를 만들어주는 과정까지는 서서히 진행하다가 모아주는 동작에서 한순간에 강하게 모아주며 팔과 함께 몸통을 앞쪽으로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물속에서 한 방에 완성시키기 어려우니 물 밖에서 충분히 연습하시고 물속에 들어와서 직접 따라해보시면 훨씬 자연스럽게 요령을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발목은 최대한 늦게 꺾어준다. 평형킥은 다른 영법의 킥과 달리 다리를 접었다 펴주는 동작을 통해 킥을 차기 때문에 접는 과정에서 엄청난 저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항을 줄여주는 동작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평형을 잘하는 분들은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는 도중에 발목을 꺾는 게 아니라 무릎을 거의 다 굽히고 킥을 차기 직전 단계에서 발목을 꺾어서 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평형에 능숙하지 않은 분들은 시청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평형킥 임팩트 이전에 발목을 미리 꺾는다면 무릎을 접는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속도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발목을 최대한 늦게 꺾어주므로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동작의 형태로 평형킥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을 만들어주기 위한 연습은 킥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 차이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평형킥을 제외한 나머지 영법의 킥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틈이 없지만 평형킥을 하는 과정은 모든 영법 중에서 가장 느리기 때문에 킥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틈이 발생합니다. 평형킥은 양 발을 쭉 펴고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접었다 킥을 차는 과정인데 빠르게 킥을 차려고 하지 마시고 서서히 빨리 찬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접을 때는 천천히, 이때 발목은 펴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다가 무릎이 어느 정도 접혀 킥을 차야 되는 순간 발목을 꺾어주고 킥을 강하게 차주는 동작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접는 과정에서는 힘을 빼고 있다 발목을 꺾은 뒤 곧바로 힘을 줘서 킥을 차주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세요. 요령이 있는 분들은 단기간에도 금방 터득할 수 있으니 평형킥 연습 자체를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여유로운 동작. 평형을 못하는 분들은 한 피치에 나가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스트로크를 빠르게 하고 킥도 빠르게 차며 글라이딩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요. 단거리 시합하는 게 아니라면 평형할 때는 다른 영법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진행하셔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영법과 달리 글라이딩을 길게 가져갈 수 있어 조금의 스트로크로 멀리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평형할 때 길게 글라이딩하기 위한 디테일한 방법은 이전에 만들어둔 영상을 고정 댓글에 링크로 걸어뒀으니 시청해보시고 짧게 요약해보자면 킥 동작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안정적인 글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종종 힘으로 평형하려는 분들이 보이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방법이라 말해주고 싶네요. 힘을 빼고 타이밍을 맞추는 연습을 꾸준히 해서 편안하게 평형할 수 있게 만든 다음 힘을 쓰면 훨씬 효율적이고 여유로움도 챙길 수 있죠.
평형 타이밍 맞추기는 스트로크 시작하고 모아주는 동작을 할 때쯤 킥을 준비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타이밍을 맞출 수 있게 되니 평소 평형 타이밍 맞추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스트로크 먼저 시작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힘쓰는 방법이 다르다. 수영은 힘을 빼고 해야 잘한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형을 잘하는 분들은 힘을 쓸 때와 힘을 빼야 하는 순간을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평형에 능숙하지 못한 분들은 모든 동작에서 힘을 주려고 하죠. 평형에서 힘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서서히 힘을 써야 하는데요. 힘의 강도를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눠서 평형 동작을 설명드리자면 스트로크의 경우 캐치 동작에서는 1단계의 힘, 물 잡는 동작에서는 2단계, 모아주는 단계에서는 3단계, 리커버리 동작은 모아주는 동작의 반동으로 힘을 거의 쓰지 않아도 됩니다. 마치 운전할 때 엑셀을 한참 밟다가 발을 떼도 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죠. 킥 동작은 처음 다리를 접어주는 동작에서는 1단계의 힘을 쓰고 임팩트를 줘야 하는 순간에는 3단계의 힘을 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힘을 쓸 때와 뺄 때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여러분의 평형에 접목시킨다면 체력은 아껴주고 평형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평형을 잘하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팔을 모아주는 동작 요령. 평형을 잘하는 분들은 하이엘보 이후 팔을 모아줄 때 강하게 채주면서 몸통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동작을 만들어주면 좋은 점은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글라이딩 동작에 매우 유리하며 호흡 이후 리커버리로 넘어갈 때 몸통의 저항도 줄여줄 수 있게 되죠. 팔을 순간적으로 강하게 모아주는 요령은 처음 캐치와 하이엘보 만들어주는 구간은 서서히 진행하다 모아줄 때 짧고 굵게 힘을 줘서 모아주며 동시에 몸통을 앞쪽으로 던져주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처음부터 물속에서 하는 건 어려울 수 있으니 물 밖에서 먼저 연습하고 물속에서 실행해보세요. 두 번째, 발목은 최대한 늦게 꺾어준다. 평형킥은 다른 영법의 킥보다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항을 최대한 줄여주려는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무릎을 굽히는 도중에 발목을 꺾는 게 아니라 무릎을 거의 다 굽히고 킥을 차기 직전 단계에서 발목을 꺾어서 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릎을 접는 과정에서는 힘을 빼고 있다가 발목을 꺾은 뒤 곧바로 힘을 줘서 킥을 차주는 연습을 꾸준하게 해주세요. 평소 평형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단기간의 요령을 터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여유로운 동작. 평형은 다른 영법보다 글라이딩을 매우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영법이라서 잘하는 분들은 스트로크 몇 번 하면 25m는 금방 갈 수 있지만 힘으로 평형하는 분들은 매우 비효율적인 수영을 하게 되죠. 평형은 타이밍을 잘 맞춰주는 것으로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타이밍 맞추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힘쓰는 방법이 다르다. 평형할 때는 힘을 쓸 때와 뺄 때를 확실하게 구별해야 하며 힘을 써야 되는 순간은 킥을 차주는 동작, 그리고 스트로크 단계에서는 하이엘보 이후 모아주는 구간에서 힘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평형할 때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우며 글라이딩을 통한 효율적인 수영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내용 중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면 평형 글라이딩을 잘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